구독자님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힘드셨죠? 솔직히 저도 오늘 HTS, 그 주식거래 프로그램 창을 띄워놓고 하루 종일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네, 오늘 장은 정말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파랗게 질린, 아니, 시퍼렇게 멍든 계좌를 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셨을 텐데, 구독자님들, 지금 이런 기분이시죠? 저도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공감합니다. 주식시장을 참 오래 봤지만 오늘 같은 극단적인 패닉셀링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잖아요. 저희 꽁냥꽁냥 경제 전망대에서 오늘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일을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시장 왜 이러는 건가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12% 넘게 폭락하면서 5,093선으로 마감했어요. 하루 만에 700포인트가 그대로 징발을 벌인 거죠. 이게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더 심각한 사상 최대 낙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사실상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게 맞습니다. 9.11 테러 이상의 낙폭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질렸는지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난 거거든요. 그 공포의 진원지가 결국 중동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폭락의 가장 큰 방아쇠가 된 게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대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뉴스 속보 뜨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경제 지표가 어떠냐, 이런 논리적인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을 쥐고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전 세계 자본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맞아요. 일단 살고 보자는 생존 본능이 차트를 다 망가뜨린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 보셨어요? 네, 오늘 매도세가 엄청났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잖아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 빠졌으면 싼 거 아닌가? 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데 말이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싹 빼서 당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는 전형적인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한 걸 보니까 제 간담이 다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패닉 상태로 팔고 떠나면서 외환 시장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환율도 오늘 장난 아니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전 세계 자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만 몰려가는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1,500원이라니 정말 끔찍하네요. 이게 왜 무섭냐면 아주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잖아요. 네, 주가 하락분만큼 손실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환차손까지 이중으로 입게 됩니다. 아, 이중 손실이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기서 더 지체하면 환율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다 싶어서 우리 주식을 더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게 또 환율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진짜 늪에 빠진 느낌이네요. 아, 참 환율과 중동 문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 폭등 상황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유가도 오늘 난리였죠. 이란이 글로벌 원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WTI, 그러니까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기름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리면 전 세계 공장들이 돌아가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거시경제의 거대한 충격파, 즉 매크로의 붕괴가 국내 증시를 덮치니까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시장의 든든한 기둥, 국민주 삼성전자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낙폭이 컸죠. 오늘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세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130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니 정말 믿어지시나요?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는 안전하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믿고 모아가시던 구독자님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은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형적인 거시적 공포에 의한 투매, 즉 묻지마 매도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반도체 투톱인 SK 하이닉스도 오늘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하이닉스도 매도 물량 견디지 못하고 크게 하락했죠.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 주식 토론방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참 마음 무겁더라고요. 전날 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갔던 이른바 신입 개미 투자자분들의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하루 만에 엄청난 평가 손실을 입으신 건데 시장의 무자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대형주도 이런데 체력이 약한 코스닥 시장은 오죽했겠어요? 오늘 코스닥은 자그마치 14%나 폭락하면서 천스닥은커녕 970선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자동차 브레이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요? 네, 자동차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통제력을 잃고 너무 무서운 속도로 과속을 하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렇죠.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래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세우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사이드카가 일시적으로 속도를 늦춰주는 가벼운 풋브레이크나 과속 방지턱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속도만 살짝 늦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서킷 브레이커는 아예 엔진 시동을 끄고 차를 갓길에 세워서 운전자가 공포를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패닉이 이성을 잃을 정도니까 시스템이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네요. 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시스템이 강제로 브레이크까지 밟았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빠진 것도 무섭지만 당장 내일 아침 개장 시간이 더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반대매매 때문이죠.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되는 게 반대매매 공포잖아요. 상승장일 때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의 빚투 자금이 무려 32조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반대매매라는 것도 대출에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구독자님들 귀 쫑긋 세워주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반토막이 나서 대출금보다 훨씬 아래로 폭락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떼일까 봐 불안해지겠죠. 당연하죠. 돈 갚으라고 독촉하겠죠. 그래서 강제로 그 집을 경매에 넘겨버려서 자기들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주식 신용대출도 똑같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니까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오늘처럼 이틀 연속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증권사 시스템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내일 아침 장 시작 전까지 부족한 담보금, 즉 현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당신 주식을 하한가 등 헐값에 강제로 다 팔아버리겠다고 통보하는 거죠. 강제 청산을 해버리는 거군요. 네, 이 강제로 쏟아지는 매물 폭탄이 내일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쏟아지면 멀쩡한 다른 주식들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다른 자산들 움직임은 꽤 엇갈렸어요. 네, 대체 자산 쪽 흐름이 특이했죠. 보통 전쟁 나면 제일 먼저 금은방 달려가서 금부터 사러 간다고 하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네, 국제 금값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덕분에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가 불안하니까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주식 대신 실물 금을 사모으는 전형적인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흥미로우면서도 슬픈 건 우리나라 국내 금값 상황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국제 금값은 올랐는데 오늘 국내 금값은 1돈 살 때 가격이 오히려 2.6%나 하락했잖아요. 국내 시장만 거꾸로 갔죠. 글로벌 시장이랑 완전히 반대로 간 건데 이게 극단적인 공포 심리 속에서 당장 주식 계좌의 구멍,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대 매매를 막거나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나 골드바마저 패닉셀링으로 내다 팔면서
벌어진 기현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통 금값도 당연히 올라야 정상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금화 욕구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현금 확보의 절박함이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도 꽤 빠졌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결국 현재 시장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다 보니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1억 원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기관들도 당장 현금이 급하니까 코인부터 판 거죠. 암호화폐도 폭락장을 피하지 못했네요.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기존 법정화폐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대안자산으로 떠올랐던 패턴이 있거든요. 오히려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물 압박에 흔들려도 시스템 붕괴의 공포가 커질수록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방어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자재 시장도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 총탄만 오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물류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류 병목 현상이 생기죠.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구리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원자재 펀드나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쳐다보기도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 섹터별로 희비가 어떻게 엇갈렸는지 뜯어볼까요? 네, 궁금해요. 오른 종목도 있긴 있었나요? 앞서 저희가 유가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의 팩트 때문에 정유주와 항공주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라졌습니다. 정유주들은 모처럼 활짝 웃으며 상승했습니다. 정유주는 기름값이 오르면 이득인가요? 예전에 싼 가격에 사둔 원유가 탱크에 가득한데 지금 기름값이 오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재고들의 평가이익이 껑충 뛸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재고 가치가 올라가는군요. 시장 전체가 피받았는데 혼자 빨간불을 켜니까 갈 곳 잃은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이쪽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반면에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항공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비행기는 다 기름으로 가니까 타격이 크겠네요. 비행기 운영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이 기름값인데 이게 천정부지로 쏟으면 이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중동발 악재에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크게 꺾였습니다. 반산주랑 경기 방어주 흐름도 꽤 흥미로웠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이 터졌으니 당연히 방산주가 피란처로 꼽히며 장 초반에 쑥 급등했거든요. 네, 아침엔 강했죠. 하지만 워낙 시장 전체가 밑으로 끌어내리는 하락 압력이 세다 보니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는 오르려 하락 전환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선주도 버티질 못했네요. 반면에 이런 무차별적인 공포 매도 속에서도 은근히 빛을 발한 게 바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라면은 먹어야 하잖아요. 필수재들은 소비를 줄일 수가 없죠. 실적이 꾸준하고 배당을 꼬박꼬박 잘 주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덜 빠지면서 선방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선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인데요. 대형주는 폭락했는데 소부장은 달랐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덩치 큰 대형주는 현금화가 쉬워서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정통으로 맞았지만 일부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은 외풍을 덜 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아서 무차별 매도 타겟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탄탄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준 결과입니다. 근데 솔직히 좀 억울한 게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심하게 빠진 건가요? 제가 알기로 밖에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고는 하던데 글로벌 증시는 다 같이 손잡고 무너진 건가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동조화되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크게 흔들렸고 도요타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유독 약한 느낌이네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이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유가 상승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열린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중동 불안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어젯밤 미국 증시도 떨어졌는데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훌쩍 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악재인 건가요?
채권 금리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국채라는 건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보정해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이 망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장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4% 이상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무위험 수익률이 4%나 되는 거군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일 폭락할지 모르는 위험한 주식시장에 굳이 마음 졸이며 돈을 넣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냥 마음 편히 미국 국채 사겠네요.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그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 국채로 돈을 옮기겠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사라졌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니까 구독자님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시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주식시장에 숨통이 트이는데 그 희망이 사라진 거죠. 정말 암울하네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한국, 대만 같은 아시아 주요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군요. 속된다고 하니 신흥국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뼈아픈 실수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어제 시장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한 이른바 전투개미 분들이 지수가 반등할 때 2배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ETF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셨습니다. 진짜 가슴이 철렁하네요. 사실 저도 어제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 HTS에서 레버리지 창을 한참 기웃거렸거든요. 안 들어가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안 들어간 게 천만다행인데 야속하게도 시장이 더 깊이 빠지면서 이틀 만에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26%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계좌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지금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방향성을 함부로 예측하는 무리한 베팅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밤을 어떻게 주무실까요?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서 더 패닉이었잖아요. 장중 불안감을 더 키웠던 가짜뉴스 해프닝이 있었죠. 방산기업인 풍산을 오너일가가 매각한다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이런 날에 그런 뉴스는 정말 치명적인데요. 시장이 가뜩이나 패닉 상태라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하기 쉬운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도니까 정말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수습은 됐죠? 다행히 사측에서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진화되었지만 극도의 공포 장세에서는 이런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냉철하게 분별하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쭉 짚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무섭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남은 희망이나 구명조끼가 될 만한 전략들을 좀 알려주세요. 당장 우리 생활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럼요. 당장 실생활과 직결된 대출과 연금 전력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금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죠. 그럼 우리 시중금리도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각오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 낼 돈부터 미리 챙겨둬야겠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연금보험 같은 확정금리용 저축상품은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될 때 가입해두면 훗날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투자 트렌드가 확 바뀌고 있다면서요. 요즘 보니까 주식에서 상처받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원금을 철저히 지피면서도 매일 이자가 꼬박꼬박 붙는 파킹형 단기채 ETF나 CMA 계좌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네, 안전한 대피소를 찾는 거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니까요. 당장 위험하게 수익을 쫓기보다는 내 돈을 안전한 곳에 주차해놓고 시장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팍앤웨이트 전략의 대세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당분간은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뭐라도 조치를 취해주겠죠.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니까 결국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이른바 증안펀드를 시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장막판에 전해졌습니다. 10조 원이면 시장을 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심리를 잠재워줄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도 희망이 될 수 있겠네요. 시장은 이렇게 폭락했지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최근 2달 동안 무려 9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죠. 기업이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불태워 없애버리면 시장에 남아있는 우리 주식의 가치는 희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휩쓸려 던지기보다 주주 환원을 묵묵히 잘 실천하는 든든한 가치주를 선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하루 종일 무섭게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마감 직전에 아주 살짝 소폭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아, 막판에는 매수로 돌아섰군요. 정말 미미한 물량이긴 했지만 그 덕분에 지수가 더 무너지지 않고 5,093선, 5,000선을 턱걸이로 남아 지켜냈거든요. 이 작은 수급의 변화가 외국인들도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내일 기술적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같이 숨막히게 힘든 장을 견뎌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장 HTS 삭제해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고 싶으시겠지만 솔직히 이럴 때 바닥에서 다 팔고 도망가면 나중에 반등할 때 수익은 남의 잔치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지금 던지면 진짜 손실 확정이니까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고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내일 장 개장을 대비하는 행동 지침을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전략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물타기나 방향성 베팅은 절대 금물이며 관망하며 현금 비중을 유지하되 만약 매수한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와 배당주 위주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네요.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 역사적인 폭락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혹시 언제나 금리가 낮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우상향하는 햇살 따뜻한 맑은 날만 가정한 채 투자의 배를 띄워왔던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만약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의 순환 주기보다 중동의 총성 한방이나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영원히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라면 여러분의 투자 지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정치적 위기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믿고 가야 할지 오늘 밤 이 무거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내일의 생존 전략을 새롭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꽁냥꽁냥 경제전망대가 구독자님들의 계좌가 다시 빨갛게 물드는 그날까지 항상 곁에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시황 전해드릴게요. 블로그에도 글로 읽을 수 있는 더 자세한 분석이 있으니 꼭 방문해주세요. 오늘 브리핑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부디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부디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